네, 여우방 시작하겠습니다. 그레스를 둘러싼 정부들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레스가 이 디폴트로 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서 정상회담까지 이벤트들이 많은 한 주, 마치 이번 주는 날선 칼날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장 분석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시죠.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주만 잘 고비를 넘기면 최악의 국면은 좀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일단 이제 유로존 문제만 들고 봤을 때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요. 아직까지 미국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긴장을 늦추기는 조금 어렵겠죠. 주식 수수료가 이해가 안 된대요, 남희석 씨가. 네. 아니, 어디 증권 사길래 0.1%예요? 오, 좀 많네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밝히를 준비하면서요, 아마 증권사 직원들이 절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예, 것 거의 같아요. 이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워낙 이제 일명 그 바닥을 좀 알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 이제 극비인데 이걸 제가 계속 노출하니까 되게 많이 지금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전에 이혜림 앵커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번 주 장세가, 칼날이 날선 칼날 같다고. 그런데 우리 개인 시청자분들은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칼자루만 쥐고 있으면 됩니다. 칼날을 지는 게 아니라 칼자루만 쥐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까 누가, 나는 0.015%인데? 뭐 그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많은 규모로 수익만 따져봤을 때요. 내주면은요, 10%도 투자자들은 수수료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왜 이렇게 후진국형 사고가 많이 나요? NH투자증권 HTS의 거래 내역 다 공개되고, 네. 어제는 현대증권 HTS가 9시부터 9시 또안 40분까지 됐죠? 작동이 안 됐대요. 이런 좀 금융사고는 빨리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안주를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쟤는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런 얘기를 끄집어낼까. 매매일지 쓰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 자, 매매 일제에 대한 얘기는 하면 참 끝도 없어요. 네. 게시판에 아주 도배의 뜨겁습니다. 글들이 네. 자,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시황 분석부터 네.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오늘 이 정도면 코스피 급등 마감입니다. 그런데 장중에 하락 반전되기도 했었죠. 예, 근데 그 하락 반전에서 오늘 제가 이제 빵 터진 게 뭐냐면 이제 우정통신부 이제 우체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마지막 자막에 우체국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벤트를 보고 제가 많이 주식하는 웃었는데요. 분들 유치해요. 예. 근데 그분 사실 웃었는데 저는 사실 뭐 우정부 통신부 그런 자금이야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밑에서 받쳐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근데 규모가 조금 줄었나요? 예. 근데 어쨌든 빨간색을 보인 외국인이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근데 외국인들의 매매를 좀 보면은요, 업종을 보면 운송 장비, 그리고 그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을 제외하고 증권과 은행을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업종에 대해서의 포지션은 아직까지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 종목이요, LG전자를 보시면, 자, 우리 전문가님들 2분기 IT 실적 안 좋다고 그렇게 외치시더니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랬던 LG전자가 오늘 장중에요, 모건 스탠리가 매수 창구에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지금 낙폭과대하는 종목을 단기적이든 하반기를 보든 싼 가격을 사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칼날선 날카로운 증시라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칼자루를 쥐고 외국인들이 사는 낙폭 과대 우량주를 공략하시면 수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사실 IT의 낙폭은 정말 우려가 너무 심했다라는 것이 개인들의 좀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만약에
편입이 되면 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유럽계 자금이 이렇게 단기 매매식으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외국인들이 단타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뚜껑을 열어봤을 때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LG전자의 매수, 뭐 현대차라든가 다른 종목들은 이 매매 현황에 외국인들 창구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좋다고 했던 LG전자를 쌍가격 외국인 모건 스탠리가 매수했다. 이거는 이번 주를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일본 그래프를 보실까요? 갭상승 출발했다가 한때 하락 전환했고, 그때 바로 이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낙폭을 갑자기 키운 이유가 CNBC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스의 디폴트는 시간 문제다. 유로화도 실패다. 이 정도면은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변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일단 그렇게 긴 장기간의 이슈보다는 단기 이슈에 좀 치중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이슈는 정말 단기적으로 시장을 일시적으로 놀라게 할 만한 재료가 됐지만 그것이 장기적이라는 관점이 언제가 될지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는 조금 이제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이슈로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증시는 한마디로 반등하고 싶었던 증시가 드디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언급이 됐지만 외국인이 매수 전환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다라고 못 박아서 의미를 두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해소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미국계와 유럽계 자금의 동향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외국인이 한번 매수하면은 장기간의 매도하면 장기간의 매도보다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런 수급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거래량이 좀 미미해요. 뉴욕도, 아무래도 네. FOMC를 앞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네. 이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더 이제 FOMC의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시선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네요. 유진투자증권 도국지점의 장대진 부장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장세에서 예. 자, 오늘 두 번째 맞이하게 됩니다. 장대진 부장님. 예. 네, 어제와 시장은 어떤 것이 비슷하고 또 오늘은 어떤 것이 좀 차이점으로 두각이 됐을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반등을 좀 했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컸다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저도 이제 꾸준히 봤던 게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처음에 매도로 나왔다가 다시 매수를 했다가 끝내 다시 이제 매수를 다 줄여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에 갔다가 이제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서 여전히 이제 그 어떤 뉴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했을 때가 이야기가 나온 게 자발적으로 그리스 부채를 갖다가 롤오버를 할 시에는 디폴트로 간주하겠다라는 뭐 피치사의 이야기가 좀 나돌면서 유로 달러가 좀 하락하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다시 이제 좀 복구를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뭐 내일이죠. 내일부터 해가지고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데 MSCI 선진국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의 편입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이제 지수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일하고 23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그 23일부터 24일 날 그 EU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상당히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내일 이제 FOMC MSCI 지수 편입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금융주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금융주가 강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리뷰를 잠깐 해볼게요. 장대진 부장님. 예. 지금 그리스 문제의 이제 해결 국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부장님께서는 좀 더 증시 조정을 열어둬야 할 수도 있다. 좀 보수적인 의견도 함께 예. 주신 바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직 유효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전일 전 저점을 갖다가 갱신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5일선을 갖다가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마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이제 상승분은 충분하게 이제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던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지수가 뭐 21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MSCI 지수 편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EUA 정상회담도 있지만은 뭐 모두들 보면은 이제 기대감은 상당히 이제 충족적으로 이제 높은 상황에서 그거보다 그 기대감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만 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대한 거와 마찬가지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수가 오히려 더 모멘텀이 없는 그런 증시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응 전략을 잠시 후에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업종별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아직까지 증시가 확실히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업종별의 흐름도 워낙에 들쑥날쑥이에요. 오늘은 은행이 움직였군요, 오랜만에. 네, 은행이 오늘 사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이슈는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고 한 가지 이슈로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반응을 했던 이런 이슈는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100대 시공사 모두 신용 그 평가에서 적합하다. 그래서 결국 퇴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은행들도 PF에 대한 이런 우려를 한껏 덜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오늘 은행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것에 따른 밸류에이션 측면도 한껏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가계부채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국회와 뭐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계부채에 대한 지금 이슈가 좀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서 6월달 중에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계부채 대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은행들의 좀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계 뭐 부실화 예방이라던가 그리고 가계대출 조정 같은 이런 요인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은행의 대출을 억제한다라던가 그리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이런 형식들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면서 예대 마진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버리면 이 예대 마진이 축소되는, 상단이 막혀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사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가계부채 대책이 결국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에 따른 이런 문제가 좀 실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가계부채라는 것이 지금 부동산 거품과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하나로만 가계부채를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비판도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면 외국인들이 또 승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참 지난달부터 외국인의 은행주에 대한 매수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6월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전 너구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업종이 다 한 번씩의 고개를 들여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건설주 올라갔고, 유통주 올라가고, 뭐 제약바이오주 올라가고, 사실 은행이 못 올라갔던 건 건설주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오늘 이제 그게 해소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은행주까지 이게 이제 어느 업종, 거의 대부분 전 업종이 다 한 번씩은 6월달에 빛을 발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올랐다고 내일 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불가능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 업종이 때 단기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점. 그 대신에 하반기를 좀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대진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이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은 오늘 은행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기술적인 반등의 측면이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과 증권주도 같이 움직였는데 마찬가지 이유죠. 전에 그 건설자들의 PF 부실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은행과 증권업종이 좀 움직였는데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제 은행주 중에서는 보면은 최근에 이제 어떤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이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이었는데요.
그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게 아니고 우리금융이라든지 KB금융 등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증권과 그 우리투자증권이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측면에서 움직였다는 게 상당히 특징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자체가 어떤 추세적인 반등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갖다가 뭐 지금 바닥에서 하루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추격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충분하게 이제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뭐 추격 매수를 갖다가 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라는 오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좀 지켜봐야 하는 좀 부분입니다. 오늘 또 많이 오른 업종, 철강금속 업종이 빛을 발했습니다. 건설, 조선, 이제 그런 매기가 철강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 올랐습니까? 예, 뭐 사실 펀더멘털적으로 이슈는 없었고요. 일단 중국의 수급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철강 가격의 마진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한꺼번에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지금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듯이 주도주가 쉬어가는 가운데 여러 업종들이 계속해서 순환매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철강주도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현대제철이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째 개인들의 매수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좀 급등했다라는 이런 점은 한 번쯤 봐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철강주도 뭐 저는 컨셉은 똑같아요. 이미지는 마인드는 똑같은데요. 뭐 이제는 이슈를 이제 올라갈 이유를 가지면 무조건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강주도 아직까지 움직임은 좀 뭐 단기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고요. 이런 관점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6월 말까지는 좀 유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자동차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엇갈리는 시선입니다. 자동차는 유효하지만 화학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화학 정의는 괜찮다. 그런데 자동차는 아닌 것 같다. 자,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도주 가운데서도 이제는 차, 화정 이렇게 세계에서도 지금 파가 갈리고 맞아요. 있는 그런 예. 분위기인데요. 뭐 각각의 이유들은 펀더멘털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각각 들어보면 이유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좀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이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대진 부장님. 예. 예컨대 우리 이제 함께하는 SS 전문가분들은 예. 소위 본인께서 생각하는 그런 유력 업종 종목이 있으세요. 예. 뭐 예를 들면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는 정유를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예. 또 예전에 이제 김욱신 부장께서는 덩치에 맞게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쪽을 계속 좀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예. 장재준 부장님께서도 앞으로의 좀 소신 있는 전략을 업종별로 세워주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뭐 자동차 쪽으로 갖다가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자동차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차화정에서 안 떨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추세가 망가지지 않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달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부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하고 그다음에 3분기의 전망들이 나올 건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좋다고 하는 쪽이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생산 대수를 늘리고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지수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또 자동차가 다시 이제 한 번 더 주도 역할을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익 실현의 모멘텀이 이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위에서 눌리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좀 시기가 좀 지나가면은 그런 대로 이제 2분기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갖다가 저는 유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신주 발행 10% 이제 허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하이닉스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아주 긍정적으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도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이제 하이닉스 매각 공고가 났습니다. 네. 예,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똑같이 오늘 현대중공업이 기업 어음을 4천억을 전액 롤오버를 했습니다. 차환 발행을 다시 했는데요. 거기다 더불어서 500억을 추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총 4,500억 원을 조달을 했는데 이 자금이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아닌 것이냐라는 이런 시장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할 당시에도 기업 어음을 사용해서 오일뱅크를 인수를 했고요. 남은 자금을 4월달에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기업 자금 기업 어음 만기에 이것이 상환이 될 것인가, 롤오버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 결국엔 롤오버가 되면서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시장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쯤에서 내일장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 대외 이슈들이 몰려있지만 사실 막상 기대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MSCI 이제 신규 편입 알 수 있을 텐데 기대감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상황으로서. 예, 지금 뭐 이슈가 거의 묻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FOMC가 더 중요한 이슈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6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코멘트는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들이 언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좀 귀를 쫑긋 열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예, 지금 나온 속보를 보면서 느낀 게 또 이 하이닉스, 현대건설 굉장히 변동성 많이 보이겠구나 좀 걱정이 되고요.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쪽으로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은요, 과연 용의 꼴이냐, 뱀의 머리냐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일 하루 종일 시청자분들께서는 MSCI 기냐 아니냐, 그다음에 FOMC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부각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 돌아왔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안정권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혹시 이 기간 조정이 6월 말까지 수습이 되지 않으면 7월 달까지 이 변동성 내지는 두더지 같은 업종에 튀어나오는 업종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FOMC나 이런 MSCI 이런 것보다 7월 달을 대비한 이런 매매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슈가 끝나가면은요, 아마 전문가분들이 이제 한EU FTA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중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대진 부장님? 예. 네. 저는 이제 일단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도 물론 하셔야겠지만은 아침 10시까지의 어떤 수급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팔 것인지 살 것인지를 갖다 대충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뉴스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결국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장 초반에 강했던 은행주가 끝까지 강했듯이 내일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강했던 종목들이 끝까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해가지고 강한 종목이 아침에 눈에 띄는 종목을 갖다가 단기 매매로 해가지고 국한하는 게 이번 장에서는 최고의 대응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장대진 부장,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